빈대 붙는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흔했었는데요. 하지만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한반도에서 빈대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곤충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빈대로 시작된 인연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뛰어난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갈 때는 꼭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저같이 미국을 떠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미국인 리라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성격을 지녔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오래 생각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느끼고 판단하죠.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느낀 건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오고 한국이 좋다고 느껴 결정하게 된 건 맞지만 단순히 한국 한 나라만 여행하고 결정했던 건 아니에요. 여행을 좋아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었거든요. 단연코 한국이 최고일 수밖에 없던 이야기는 우선 동남아시아 여행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제가 다닌 마지막 해외여행지였는데 이제는 저의 정착지가 되었거든요. 한국 여행을 앞두셨다면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시아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이 훼손이 덜 되어 있어 아름답고 물가도 저렴하니까요. 저 역시 그런 이유로 한 달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생활하며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답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림에 대한 영감을 잘 얻을 수 있거든요. 한정된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좋아 동남아시아를 택했죠. 미국과 물가를 비교한다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해 한 달이 아니라 두세 달도 머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처음 머물렀던 나라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전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값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수영을 즐기기 좋은 나라여서 주변에서 추천해줬거든요. 한 달 숙소를 빌려도 집안일을 도와줄 도우미까지 고용할 수 있으니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필리핀의 전체적인 느낌은 미국의 시골보다 훨씬 더 옛날 느낌이 강했는데요. 과일이 정말 저렴하고 신선해서 좋았죠. 그리고 항상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어서 빨래나 청소 같은 귀찮은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었죠. 필리핀에서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어요. 머리를 대면 5분 안에 잠이 드는 체질이라 금에 잠이 들었고요. 그러다 이내 비명을 지르며 우우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말았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것도 침대 위에서 200일 무언가에 강하게 물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황한 전 처음에 모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불을 덮고 있어서 무언가 이상했죠. 불을 켜고 침대 위를 살피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대략 5mm로 보이는 작은 벌레가 꿈틀대고 있었거든요. 갈색의 둥근 형태를 띤 벌레였는데 다리는 6개나 있었어요.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벌레에 물린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벌겋게 부어오르고 간지러웠죠. 그리고 상당히 따가웠어요. 전 화가 나서 벌레를 잡았는데요. 세상에, 모기처럼 제 피를 먹었는지 붉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늦은 밤이었지만 전 숙소 주인에게 연락했어요. 이 벌레가 무엇인지 전 알아야 했거든요. 귀찮은 듯 제 방을 찾아온 주인은 뿌리는 벌레약을 전해주곤 빈대라고 벌레 이름을 알려줬죠. 처음 듣는 이름에 무슨 벌레인지 찾으려 구글에 검색했어요. 습하고 어두운 환경에 서식하는데 청결하지 못한 실내에서도 충분히 서식한다는 말에 입이 떡하니 벌어졌답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이 빈대가 살 정도로 지저분하다는 소리니까요. 한 달을 머물 생각으로 필리핀에 왔지만 전 더 있을 수 없었어요. 고용했던 도우미에겐 미안했지만 전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더 이상 필리핀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싫었죠.
할 수 없이 여행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남아 위생이 안 좋다면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 중 하나거든요. 피사의 탑이나 로마의 콜로세움 등 역사적인 모습을 눈에 담고 영감을 얻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풍부한 문화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선망의 대상임이 틀림없죠. 하지만 처음부터 유럽을 고려하지 않았던 건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특히 로마와 밀라노는 유럽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물가를 지닌 도시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갈 때 정했던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만 머물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 도착해 많은 영감을 얻으며 필리핀에서 느끼지 못했던 문화의 힘을 느꼈어요. 도시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깔끔했으며 물가가 비싼 만큼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었던 전 도착한 첫날부터 도시를 누비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씻고 잠들 준비를 했죠. 필리핀에서 빈대에 물린 경험으로 혹시 이탈리아에도 그런 벌레가 있을까? 침대를 샅샅이 뒤졌는데요. 다행히 작은 벌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유럽은 아시아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죠.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새 여기저기가 가려워 긁느라 말입니다. 특별히 물린 것처럼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침대 위에 있는 건 분명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여기저기 피부가 붉게 올라왔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 일주일을 견뎠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몸에 벼룩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옮아왔던 거예요.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좀 더 멋있는 작품을 남기고 싶어 여행을 떠났는데 온몸이 벌레에 물린 상처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어디를 가더라도 미국만큼 청결하고 위생 상태가 깔끔한 나라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에서 제 작품을 어떻게 알았는지 작은 전시회에 초청한다는 메일이 왔어요.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지만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빈대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기회에 차츰 인맥도 넓히고 제 이름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빈대 퇴치용품을 찾아 준비하는 등 큰맘 먹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아시아 중 한 나라라고 해서 필리핀 같은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제 그림을 알아봐 준다니 신기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공항에 내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도착해 바로 숙소로 이동해야 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소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한번 속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방심하지 않았어요. 짐을 풀기도 전에 온 침대를 다 뒤지기 시작했죠. 침대에 하얀색 시트가 덮여 있었는데 그 시트를 모두 분리했어요. 안쪽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베개도 모두 분리하고요. 그런데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곳인가 싶어 우선 안심하고 잠들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아침이었어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었던 거죠. 전 제가 너무 피곤해 벌레에게 물린지 알지도 못하고 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 곳곳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단 한 군데도 물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편히 잘 수 있는 나라를 발견했으니까요. 저를 초청했던 곳은 서울 인사동에 있는 작은 갤러리였어요. 갤러리라기보다 전시장에 가까웠는데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알린다는 취지에 제 그림이 선정되었던 거예요. 작고 짧은 3일의 전시회였지만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긴 왠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을 좀 더 구경하고 싶었죠. 그래서 일정을 미루고 숙소도 변경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숙소에서 일주일 정도 더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우선 반대나
벼룩이 없는 깨끗한 환경이 한몫했던 것 같아요. 청결하게 관리되는 숙소라 정말 좋았으니까요. 서울에서 구경하기 좋은 곳들을 찾았어요. 광화문이나 명동 등 상당히 많은 관광 명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은지 찾는데 하나 같이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글들이 보였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모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한국 자체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제가 원하는 환승역에 정확하게 내릴 수 있었어요. 영어 안내가 나왔거든요. 버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하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오고 역마다 영어 안내가 쓰여 있어 구글 지도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여행이 가능하니까요. 관광을 하면서 조금씩 군것질을 했었는데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밥 생각이 없을 정도로 배에 포만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일단 숙소로 들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숙소 주인이 음식 사진 이 즐비한 작은 책자를 전달해 줬어요. 펼쳐보니 제가 머무는 숙소에 배달 올 수 있는 다양한 음식점이 전화번호와 함께 있었죠. 그중 바비큐 같은 색상을 띠는 고기가 맛있어 보였어요. 어떻게 주문하는지 몰라 숙소 주인에게 가져가 도움을 요청했죠. 알았다는 듯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해 줬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흘렀더니 사진보다 더 풍성한 음식이 숙소로 배달 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신기해서 숙소 주인이 준 배달 책자를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답니다. 이 책자에 있는 음식들이 다 배달된다는 말이잖아요. 제 모습이 재밌었는지 숙소 주인이 핸드폰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전 당황했죠.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듯 쳐다보니 한 어플을 알려줬어요. 한국은 어플에서도 배달 주문이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똑똑한 나라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아시아는 후진국이 많아서 발달이 덜 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만은 예외였습니다. 미국은 물론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유럽에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숙소 주인이 준 배달 책자보다 앱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훨씬 더 다양했어요. 카페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료도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시켜 먹을 순 없었답니다. 음료 하나를 시키기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숙소 앞에 있는 24간 편의점을 주로 이용했어요. 숙소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작은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다양한 음료, 샴푸, 피자 등 없는 게 없거든요. 술 같은 것들도 팔아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맥주와 과자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일주일 머물렀는데 신기하게 머리만 대면 잠들던 제가 머리를 대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왠지 잠만 자기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괜히 어슬렁어슬렁 편의점에 다녀오곤 했어요. 한국은 자정이 넘어 밖에 나가도 안전하거든요. 진짜 몇 시까지 안전한지 체크하고 싶어서 한 번은 새벽 3시에 나간 적도 있는데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밤거리는 안전했고 의외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선 야행성이라 부르더라고요. 마치 올빼미처럼요. 그렇게 일주일을 한국에 더 머물렀는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떠나기 싫더라고요. 재미있는 한국 생활, 안전하고 깨끗했던 것들도 좋았지만 친절했던 한국인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은 저에게 뭐라도 더 팔려고 과한 관심을 주는 곳이었다면 이탈리아는 무관심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오히려 힘들었는데요. 한국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도와주고 식당이나 구경하러 상점에 들어가는데도 친절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부담 가는 과한 친절이 아닌 딱 선을 지키는 예의로 저 역시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전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빠르게 실천했어요. 도저히 머릿속에 한국이 자꾸 그려져 미국에서 못 지내겠더라고요. 처음엔 반대가 없다는 게 신기했는데 친절한 한국 사람들과 편리한 문화, 저렴한 대중교통 등 계속 좋은 점들이 머리에 남았어요. 미국과 비교하면 물가는 오히려
저렴한데 전체적으로 미국보다 오히려 선진국의 느낌을 받거든요. 안전한 건 아시아나 유럽 심지어 미국이 흉내도 못 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 여행을 떠난 지 2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6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비자도 더 늘리고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전시회도 꾸준히 하며 이름을 알릴 생각이에요. 한국 내에도 그림을 그리기 좋은 곳들이 정말 많고 밤낮으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그림을 1개씩 그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 속도가 못 따라가서 아쉬울 정도예요. 그래서 혹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특히 저처럼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 여행은 더 신중해야 하거든요. 살아온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이 월등히 편리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나 유럽의 나라들을 이미 다녀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한국이 천국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한국 여행을 생각 중이라면 사는 나라를 떠나고 싶어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각오가 생길 때까지 한국 여행을 보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한국을 경험하고 나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살기 어렵거든요. 여행을 다녀본 사람일수록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세계에 한국 말고 없다는 말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 여성 리라 MI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만 반대를 만나지 못하자 그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과 친절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충분했는데요. 오히려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와야 할 이유가 되어줄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글을 읽는 외국인이 있다면 리라 씨의 말처럼 한국 여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행을 하고 난 후에 한국이 또다시 그리워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